자, 이제 113쪽입니다. 허가 절차. 자, A 땅이 허가 구역입니다. 자, 이걸 이제 B가 취득하는데,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소유권을 또 지상권을 유상으로 취득합니다. 예약도 포함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는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겠죠. 그럼 누구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허가관청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허가관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고관청이라 하지 않고 허가관청. 여기에 당사자는 허가 신청하는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가 또 공동 허가 신청이라고 했어요. 아까 외국인은 공동 허가 신청 이런 말 없더니 공동 허가 신청. 당연히 계약 체결 전인데 거기는 계약 체결 전이라 표현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허가관청은 시군구청장 공동 허가 신청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데 꼭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계약을 체결하는데 예약도 포함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많네요. 소유권, 지상권, 유상, 예약.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공동으로. 시군구. 시군구도 뭐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의할 점 또 하나 있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공동 허가받아야 됩니다. 변경할 때도 공동. 허가 대상, 매매, 교환, 좋아. 유상 취득이니까 증여는 X인데 부담부 증여는 O. 경매가 역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는 X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가 면제입니다. 다음 지상권, 좋아. 다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다 X. 다음 가등기 O. 뒤로 갑니다. 허가 신청서 동그라미 1번 시험이 나옵니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의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에게 제출하는데 등이니까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만 허가 신청서 적을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 토지 이용 계획. 이 토지를 취득해서 어떻게 이용하겠어요? 또 투기 오래되니까 자금 조달 계획. 이걸 시군구에게 제출해라 이거야. 동그라미 2번에 구체적으로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쭉 적혀 있어요. 작년에 출제됐어요.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개공이 중개한 경우 개공이 인적사항 X.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빼고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냥 한번 읽고만 가시면 돼요. 성명, 주소, 소재지, 지번, 면적, 이용 현황, 권리 설정 현황, 토지 위에 건축물, 공작물, 임목, 어떤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할 거냐, 소유권 지상권이냐, 계약 예정 금액, 토지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밑에 첨부 서류도 세 군데 밑줄. 토지 이용 계획서, 농지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 3개. 물론 뭐 기억 하나 니은 하는데 농지라면 농업 경영 계획서를 토지 이용 계획서 대신 내라 이거지. 그래서 이따가 배우지만 농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면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라 4번 허가 이제 조사에서 허가 불허가 처분 해주는 건데 자,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는 서류 심사만 하고 현장을 사진 촬영해서 뭐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조사하고 시군구청장은 처리 기간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라고 써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시험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 허가가 처리 기간이 15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15일이라고 되진 않아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책상에 앉아서 허가 또는 불허 처분하고 신청인에게 뭘 발급하거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했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처리 기간인의 선매 대상임을 알려라. 선매는 이따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선매는 뭐냐면 이제 A 땅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시군구가 저 A 땅을 보니 앞으로 저 땅은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시공구가 굳이 B한테 팔지 말고 우리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당신 땅을 먼저 살자, 선매자를 정해서 소개해 줄 테니 이쪽에서 땅을 먼저 살 수 있게 한번 해볼래? 그러면 A는 알았다고 해야 돼. 협의는 꼭 해야 한다고 그랬죠. 알았다고 해야 되고, 그러면 시공구청장은 허가 신청 받고 이따 나옵니다. 1개월 안에 선매자를 정해서 토지 소유자에 알려줍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는 선매자와 협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선매자는 통지받고 15일 안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통지받고 한 달 이내 선매협의를 끝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매가 결과가 잘 됐냐 안 됐냐 그 결과를 다시 시공구에게 알려주거든요. 시공구가 보니까 선매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면 그때 다시 허가 또는 불허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시공구청장은 민원 처리 기간 내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통지 또는 선매 통지를 해주는데, 선매 통지 해주면 선매 협의를 해야 되고, 선매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시공구는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준다 이거야. 자, 처리 기간에 셋 중에 하나 해줬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거기 세 번째 줄에 다만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 기간 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신청인에게 선매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대통령령은 2번이고요. 법률은 1번인데,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은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고, 법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대통령령은 15일이라고 표현하니까 1번이 나와도 2번이 나와도 다 맞다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허가관청은 필요한 조사하고 신청서 받고 15일 안에 허가, 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밑에 의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 발급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도 없었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입니다. 당연히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걸로 본다. 불허가 아닙니다. 허가 있는 걸로 부르고 지체 없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잘 아셔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에요, 시험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 허가 받는 과정으로 가는 이 과정을 보도록 하자 이거죠. 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첫 번째 볼 건 면적. 오른쪽은 다음의 면적 이하 토지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은 다시 주상공록 미지정지역, 도시지역 외에는 지목으로 써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 180, 다 외우셨죠? 주거 180, 그 다음에 상업은 200, 쌍둥이 둘 200, 공업은 공장 굴뚝 3개에서 연기 2군데 나가니까 660, 녹지는 나무가 빽빽 하니까 빽, 미지장은 조금 미달되니까 90, 조금 미달되니 90. 그럼 도시적 밖에서 농지부터 노홍지 500, 농지는 500, 임야가 덜 투기 오되니까 1000, 2배 일어나고, 농지 임야 빼고 지목이 대나 잡종지나 주차장 용지 이런 것들은 더 투기 오래되니까 250, 250부터 2배, 250, 농지 500, 그다음 임야 1000이다. 그 다음 10%에서 300% 범위에서 면적을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특례. 특례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일단의 토지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일단은 일단의 토지라는 게 뭐냐. 이 두 필지 토지가 있는데, 동일인 소유고, 서로 인접되어 있고,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다. 여기가 주거지역이래요. 여기는 150이고 여기는 170이래요. 허가 대상 아니잖아요. 이걸 B에게 팔고 이걸 C에게 팔면 당연히 허가 안 받아요. 근데 이걸 B가 두 개를 다 사고 싶은데 이걸 먼저 사고 허가 안 받고 며칠 있다가 이걸 또 사고 허가 안 받고 이럴 수 있지 않냐. 이러니 일단 왼쪽 부분만 취득한다면 당연히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날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오른쪽 부분에 대한 계약을 또 체결하는 경우는 이때는 토지 전체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는 허가를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1년 이내 전체 이렇게 보면 돼요. 1년 이내 전체.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한 또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때는 토지 전체의 거래로 본다. 1년 이내 전체. 자, 분할 거래. 분할 거래는 이게 좀 더 어려운데요. 여기는 A 땅 한 필지입니다. 상업지역인데요. 여기는 면적이 300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허가 대상이죠. 그러니 처음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분명히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었으니 허가 대상인데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후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토지를 분할하여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더라.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후에 토지를 분할하여 여기를 150, 여기를 150으로 만들어서 이걸 B에게 팔고 이걸 C에게 팔아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처음부터 허가 대상인데 내 마음대로 이걸 쪼개가지고 이걸 허가받지 않도록 한다면 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인데 지정 후 분할하여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어도 이걸 이제 법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로 본다. 또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허가 받으라는 얘기지. 4개 쪼갰으면 분할된 이후에 각각 부분에 대한 최초의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근데 이 분할의 이유가 공공 목적이었다.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었고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분할의 이유가 공공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드렸죠. 2번.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지정 후 공공 목적이 아닌 사유로 분할되어 기준 면적 이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분할된 그 각각 토지에 대한 분할 후 최초의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자, 기억은 뭐냐면 지정 당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지정 후 공유 지분으로 거래할 경우에도 각각의 지분에 대한 계약은 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면 당연한 거죠. 자, 니은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었는데 그때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 면적 이하가 되었을 땐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으로 분할되었어도 그게 기준 면적을 넘는다면 상업적인데 200을 넘는다면 그때 내가 이걸 파는 거래는 사적인 거래니 당연히 그때는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공공 목적으로 분할되어서 기준 면적 이하가 됐을 때만 허가받지 않습니다. 공공 목적 분할되어도 기준 면적이 초과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요. 자, 116. 이제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이 이제 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요성이라고 써 있죠. 양가로 1번에. 오른쪽 페이지 보면 2번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면적이 적정해야 된다. 이게 3가지 기준이 있다. 실수요성. 첫 줄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 사이로 들어오면 무조건 허가해준다.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허가해주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예를 들어 1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X. X. 그렇게 적어두세요. 허가하여야 한다 옆에다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X라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허가는 꼭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들어오면 꼭 허가를 해준다는 말이라고. 두 번째는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 편의시설 만들겠다. 근데 복지 편의시설 만드는데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일 때 허가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이 사람들이 지금 허가구역에 현재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그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을 경영하겠대. 이걸 누가 틀립니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
딱 이런 거 아닙니까? 이미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허가구역 안에 살고 있고 그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 경영하겠다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보면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농업인 등인데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인데 여기서 광역시 관할구역 구는 또 제외하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 또는 군인데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는 여기로 포함시켜서 별도의 독립된 관할구역을 부른다는 거지. 여기에 소지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에겐 허가하여야 한다. 이거 그냥 하나씩만 읽으면 하나씩만.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위하여 그 서울특별시에 소지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예요. 서울이 넓은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서울 왼쪽 맨 끝에 있어도 오른쪽 저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땅을 사도 허가하여야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만 배운 걸 보면은 이 서울이 맨 왼쪽에 사는 농업인이 이 왼쪽에 여기 이 서울 밖에 있는 이 농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현재까지 보면 이따가 또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광역시 우리나라의 이제 인천광역시 보면은 인천광역시를 보면 인천광역시는 8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8개 이렇게 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는 뭐가 있어요? 강화군이 있죠. 강화군이 있고 이렇게. 또 인천광역시는 뭐가 있어요? 옹진군이 있어요. 그럼 현재 이 내용을 보면은 인천광역시는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보겠다는 거죠. 이 광역시 군을 빼서 별도의 독립되는 관할구역으로 보겠다는 거니까. 원래 전체가 인천이 하나지만. 그러면 인천광역시 A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 경영 위에 이 인천광역시 B구에 있는 농지 취득 허가 내줘 안 내죠? 내주죠. 허가하여야 한다.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으니까. 그럼 이 농업인은 이 강화군 농진군에 있는 땅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현재까지를 보면은. 그럼 강화군 농업인은 이 안에서만, 옹진군 농업인은 이 안에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현재 이 말이. 근데 왜 그러냐면 군 지역엔 농지가 많지요. 근데 구 지역엔 농지가 별로 없잖아요. 당신은 이 안에서 충분히 해결될 텐데 뭐 여기까지 가냐. 이 안에서만 해라. 뭐 이런 의미란 말이지. 자, 일단 그렇단 말이에요. 자, 세종시 농업인은 세종시 안에 땅 사면 제주도 농업인은 제주도 안에 땅 사면 무조건 내준다. 여기 뭐 수원시 농업인은 수원시 땅 사면 내준다. 군 농업인은 군 안에 있는 땅 사면 내준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땅을 사면 허가 내준다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좀 더 넓혀보면은 이 강화군에 있는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더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싶은데 여기에 하나 나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더라. 왼쪽이 더 가깝지 않냐. 그러니 이것도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왼쪽에 있는 게 더 가깝지 않냐. 그래서 니은 주소지로부터 30km 안에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그럼 이거는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야?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 자 문제 잠깐 잘 들어보세요. 출제자가 보니까 여기 광역시 구는 뺀다고 돼 있어. 그럼 이거 사람들이 이거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저거 내가 문제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농업인이 그 인천광역시 시구에 있는 농지 취득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려고 했는데 거리를 안 줄 수가 있어 없어? 거리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게 거리가 30km 안에 있으면 허가고 30km 밖에 있으면 허가 X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줄 때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반드시 거리를 줄 수밖에 없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시 농업인이 B시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 자, 그럼 이 30km 안에 있으면 허가 O, 30km 밖에 내면 허가 X 이렇게 시험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A시 농업인이 A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위해 그 주소지로부터 25km 위치하고 있는 B시에 있는 농지 취득 허가 O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디귿번은 뭐냐면 현재 A시에 농업인이 있는데 이자가 농지를 가지고 있었거든. 이 농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협의 양도했거나 농지가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보상금을 받았는데 뭐 양도 차익도 많고 뭐 세금도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나 농사 계속 질래요. 땅 살 테니까 허가 내주세요. 그래서 대체 농지 취득. 즉 기존의 농지를 대체하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대체 농지 취득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땅을 사야 되니까 충분히 땅을 살 시간을 줄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충분히 땅 살 시간 몇 년 줄게? 3년 줄게. 3년. 3년에 땅 사면 돼. 그리고 이제 거리가 30km까지 였잖아, 아까 원래. 근데 30km로 넓혀봤더니 땅이 별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나까지 수용된 사람도 30명이나 되는 거지. 서로 땅을 사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충분히 거리 80km까지 넓혀주겠다. 80km까지. 그리고 종전의 토지 가격 이하로 허가를 내주겠다. 더 사면 투기 우려가 있으니까. 대체농지 취득은 세 요건이 만족되면 허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걸 좀 문제를 내면 또 문장이 좀 길어지네. 자, A시 농업인으로서 농지를 공익사업 목적으로 협의 양도했고 또 수용됐고 그날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주소지로부터 70km 위치하고 있는 B시의 농지 취득을 종전의 토지가 이하로 취득하는 경우 허가 5 이렇게 풀면 되죠.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90km X 이렇게 푸는 거죠. 90km X. 됐습니다. 자기의 관할구역은 다 내주고 밖으로 가도 30km 안에 내주고 협의양도 수용 대체농지 취득은 3년 80km 종장 이하로 내주고 이 말입니다. 이게. 자, 해결했습니다. 시험엔 한 번도 안 나왔으나 나오면 우리만 풀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의하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4, 5, 6번 묶어보시고 4, 5, 6 핵심만 찾으면 돼요. 이 사람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데 그 사업에 이용하려고 땅 사겠다. 허가 내줘야 된다. 사업 시행. 5번은 읽다가도 꼭 허가를 내주고 싶습니다. 자,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이게 들으면 공무원이 허가 내줍니다. 또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공무원이 그만 읽으라니까 허가! 사업 시행. 6번은 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데 그 자가 자기 사업에 이용하려고 또는 밀접한 관련 있는 사업을 하려고 땅을 사겠다. 허가 내준다. 사업시행. 7번.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하여 땅을 사겠다. 허가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죠.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땅 사야죠. 기억번 농지 외의 토지. 이번엔 농지가 아닌 토지입니다. 농지 아닌 토지인데 공익사업 목적으로 협의양도 수용됐습니다.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로서 있죠. 거기 그 허가구역 안에서 대체 토지 취득은 종전의 토지가 이하로 허가를 내줍니다. 여기는 거리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허가구역 안에서인데 그 허가구역은 인접한 시군이라고 실무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인접한 시군이니까 여기가 서울특별시면은 서울특별시에 이제 이렇게 붙어있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요. 그래서 농지가 아닌 토지 협의양도 수용 3년 이내 대체 토지 취득은 종전의 토지 이하로 내준다. 그 허가구역 안에서. 두 번째는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 이용이 제한 금지된 토지면 허가구역이 있어도 이걸 내가 사도 개발 이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하여야 한다. 자, 그렇게 이게 읽어만 가시면 돼요. 읽어만 하시면 되고. 양가로 2번. 토지 이용 목적이 적합해야 허가 내준다. 괄호 안에 보면은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하니까 아래 두 가지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번 이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다음에 생태계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뭐 쉽잖아 이런 것들은. 면적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사람의 취득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면적이 허가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취득 면적이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해서는 안 된다. 드디어 뭘 받았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 받았으면 이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이제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토지를 취득합니다. 취득했으면 이제 허가 받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허가 기준에 맡기면은 무조건 허가를 내주니까. 근데 이제 허가 받은 이유가 이제 중요한 거죠.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뭐 이용할 의무가 있다. 토지의 이용 의무. 여기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 범위 안에서 5년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다음에 이용 의무 기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주택용지 2년, 복지 편익 2년, 우리 좋은 것들은 다 2년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업 전부 다 2년. 아까 농지 아닌 토지 수용, 협의양도 수용, 대체 토지 취득.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산 거니까 2년. 이게 다 2년이에요. 주택, 복지 편익, 편하게 집에 있으니까 좋냐? 2.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 축산업, 임업, 농지 2년. 농지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농지는 다 2년이고 대체 2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시행은 다 4년. 사업이니까 4년. 사업은 다 4년. 현상보전만 5년입니다. 그러니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은 2년짜리가 제일 많고 사업시행은 다 4년이고 현상보전은 5년이고 3년은 아예 없네요. 그럼 이제 다음 장 가서 토지이용 의무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토지이용 의무에 대한 예외,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 허가원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용 목적을 변경하려면 허가원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승인이 딱 한 번 나와 이 법에서. 허가원청 승인.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토지의 이용 목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 목적을 변경했다. 이용 목적이 변경했으면 4년짜리가 2년 되고 이럴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럼 초과되는 부분은 토지 이용 의무의 면제가 된다는 거죠. 이용 의무 면제. 1번, 3번 한번 읽어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이주하고 또 군대 가고 군대. 엄마가 아들 명의로 땅 사주고 농사 짓는 척 하다가 군대 보내고 땅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아들이 엄마 투기해서 그 정도 희생해야죠. 딸밖에 없으면 여군 보내라고 그랬죠. 아니 딸이 엄마 투기에 그 정도 희생해야지. 에?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7번은 뭐냐면 다음에 건축물 취득에 실제 이용하는 자가 건축물의 일부 임대에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토지거리 허가인데 왜 건축물이 나왔냐 이거거든요. 그거는 박스 안에 보면은 단독주택 적혀 있죠. 단독주택에 거기 보면 다중주택과 공간은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적으세요. 살짝 다가구 주택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재 여기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어.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뭐 여러 가구가 있나 봐요 지금. 여러 가구가 있는데 이 다가구 주택에 깔린 토지 있잖아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허가구역이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 다가구 주택을 내가 취득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뭐 일상생활, 통상적인 경제활동, 자기거주 주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이런 이유로 허가를 받았다 이거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이용하냐 이거지. 세내야지. 내가 이거 지금 이자 내야 되잖아. 자,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직접 이용하는 데도 있어야지. 이용했어야 되면 나머지는 뭘 허용한다? 임대 허용한다. 일부 임대를 허용하면요. 임대하는 부분은 내가 직접 이용하지 않잖아. 그 부분의 땅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이용하는 것이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가구 들어갑니다.
단독주택 들어가고요. 다중주택 공간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이용할 건축물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고시원이죠. 공간, 공무원 숙소고. 내가 처음부터 저 건축물을 취득해 내가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이거지. 그 땅이 아니라 이거야. 그런 땅이 아니라고. 시험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기숙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1종 근생, 2종 근생도 그러고요.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다시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 이런 거, 아파트도 되고요. 1종 근생, 2종 근생. 이 건축물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는 건축물이 뭐를? 일부 임대를 허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때 공장 일부도 임대 허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예외가 없는 한 이 기간 동안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이용하는지 조사하겠어, 안 하겠어? 조사하겠죠. 매년 1회 이상 그 내용을 조사한다 이거. 개발 이용 실태를 조사한다 이거야. 네,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조사하고 조사했더니 아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행명령을 먼저 합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 했는데 한 석 달 주거든요. 석 달 안에 심어라 이렇게. 이행명령 때렸는데 이용을 안 하더라. 이용을 안 하면 이제 뭘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갑시다. 이용 의무 이행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몇 달, 석 달 주고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석 달 주고 토지의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석 달만 이용하시면 되고. 다만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죠.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100분의 20 부과한다고 농지법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허가구역 안에 농지면 토지거래 허가도 적용되고 농지법도 적용되는데 농지법에 따라 이미 이행강제금 받아버렸다. 우리는 토지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음 2번은 읽고만 가면 돼요.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라는 걸 문서로 알려라 이 말이고. 3번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 정해진 기간 석 달 이내 이행되지 않았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취득가액이라고 써있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 까만색 박스 밑에 보면은 취득가액은 뭘 기준으로 한대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를 때릴 땐 실거래가 때립니다. 다만 실거래가 확보가 안 될 때는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네요. 예외도 있네요. 취득가액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행하는 부과하는데 구체적으로 박스 안에 가보면은 직접 이행하는 거 방치하면 몇 프로? 10, 방치 10, 임대 7, 임대하면 7. 방치하면 아예 이용하는 거고 임대는 남이 이용했잖아요. 이게 아까보다 좀 낫잖아요. 자, 그리고 승인 없이 변경 이용했다. 아까 승인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승인을 얻으면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승인 없이 변경 이용했다. 그럼 내가 이용을 했네. 내가 이용을 했는데 다르게 이용했으니까 이제 5 때리는 거고. 변경 5. 세 가지 외에는 7. 기타 7내 방치 10, 임대 7, 변경 5. 기타 7내 됐습니다. 방치 12, 임대 7이, 변경 5 이렇게 하는 거죠. 기타는 쳐버릴까 이 말이죠. 자, 부과 횟수. 허가관청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행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계속 때리겠다는 건데 최초 이행명이 있었다는 기준으로 해서 다만 계속 때리는 건 아니고 허가관청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이용 의무 기간 동안 부과하니까 뭐 2년짜리는 최대 2번 뭐 이런 말이겠죠. 다음 5번 허가관청은 이행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였어. 그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명령 이행 전에 이미 부과했잖아요. 이미 부과했으니 그건 이제 당연히 징수해야죠. 다음 이의제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제기 가능하다.
이의제기는 그 부가처분 고지받고 며칠 안에 하라? 30일 안에 하라. 30일. 제기 30개 찰래? 이렇게 외웠지, 우리. 제기 30개 찰래. 제기 30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제 허가받은 이유 과정 다 보신 거야. 다 보신 거고. 그 다음 볼 건 뭐냐면, 이의신청, 그 다음에 매수 청구. 그래서 이제 중요한 글자가 이의신청, 매수 청구. 이 청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외워요. 1개월 시군구. 이렇게 이건 꼭 외워야 돼. 이의신청, 매수 청구, 1개월 시군구. 1개월 시군구. 이 시군구를 시도지사라고 잘 나온다고. 국장도 아니고 1개월 시군구. 자, 이의신청은 당연히 불허가 받았어.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지. 근데 주의할 점이 허가 받은 것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금 허가 내줬죠. A, B한테 허가 내줬는데 A가 가서 아니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나는 사실 불허가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허가를 원했잖아. 제3자에 제3자. 이거 원래 갑당인데 A한테 명의신탁했어. A가 팔아버렸네. 허가 나와버렸네. 그래서 진짜 땅 주인 찾아가서 이거 자칫 제 땅 아니고 내 땅입니다. 허가 받은 거 불허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매수 청구는 당연히 불허가 받은 경우는 됩니다. 허가 받은 건 매수 청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매수 청구는 이제 불허가 받아서 사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의신청,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돼? 나에게 허가, 불허가 처분한 자가 누구야? 시군구죠. 그럼 당연히 시군구한테 이의신청해야 되죠. 이의신청, 매수 청구, 1개월 시군구. 자, 됐습니다. 이거 시작 한번 합시다. 허가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자는 처분받고 1개월 이내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시군구.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알리랍니다. 자, 매수 청구.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때만 통지받고 1개월 이내 시군구에게 권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개월 시군구, 1개월 시군구. 매수 청구받은 시군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자를 정한다. 그리고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이게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다. 우릴 때릴 땐 실거래가, 지들이 살 땐 공시지가, 치사 빤습니다. 자, 공시지가. 근데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가 신청서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살 수도 있는 끝까지 꼼꼼함을 보였죠. 자, 다음 페이지. 자, 허가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수 청구 받고 지금부터는 이제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면 뭐냐? 효력이 없다. 무효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 없는 무효. 우리 외국인도 무효였잖아요. 다음 제재.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어. 2년 이하 징역이나 공시지가 100분의 30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게 2년 이하 징역 30% 이하 벌금 이러면 돼요.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 2년에 30%. 외국인은 툴툴. 외국인은 투투였고 여기는 2년에 30%예요. 자, 제재 처분. 뭐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나오면 좀 어려워요. 제재 처분은. 그 까만색 박스로 가서 1번, 2번 묶으시고 왼쪽에다 쓰세요. 왼쪽에다 쓰세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이하 벌금이라고 쓰세요. 1번, 2번 왼쪽에다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 이하 벌금 이렇게 쓰시고 3번 왼쪽에다가는 이행강제금이라고 쓰세요. 이행강제금. 자, 이게 이제 별로 헷갈릴 게 없는 게 뭐냐면 이 토지거래 허가 쪽은 이 셋 말고는 위반자가 없어요. 이 셋밖에 없어, 위반자가.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네. 이거 말고 없잖아, 위반자가. 타죠, 이게 다. 이게 전체 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1번, 2번은 징역벌금 때리고 3번은 이행강제금을 때렸단 말이야. 그런데도 화가 안 풀린다는 거야. 화가 안 풀려. 그래도 화가 안 풀려서 박스 위에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시공구청장은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밑에 징역벌금, 이행강제금 때렸잖아요. 화가 안 풀려. 화가 안 풀려. 이렇게 적으세요. 화가 안 풀려서
때로 달려가서 못 살게 군다. 그렇게 적으세요. 좀 잠깐 기다리게 쓰세요. 화가 안 풀려서 때로 달려가 못 살게 군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다시 합니다.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2년 이하 징역이랑 30% 이하 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이행강제금 때렸잖아. 때렸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아. 때로 달려가서 몰살게 구나. 누가? 국장이,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이 때로 달려가서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으아! 하는 거야. 이렇게 때로 못살게 굴어요. 그런데 청문, 이 때로 달려가 못살게 굴 때 이 중에 뭐 할 땐 청문해야 된다. 취소 처분할 때는 청문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벌칙, 때로 달려가서 못살게 굴었는데 말 안 들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가서 못살게 굴었는데 말 듣지 않는 경우, 못살게 굴었는데 말 듣지 않는 경우 때리는데 또 때려. 좀 쓸 게 많아요. 이렇게 적으시면 훨씬 쉬워요. 때로 달려가 못살게 굴었는데 말 안 들어. 그러면 때리는데 또 때려. 뭘로? 작대기로. 1-1 작대기로.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 위반했다. 1년 이하 징역 1000 이하 벌금 처한다는 거야. 다시 정리합니다. 총 정리해보죠. 허가나 변경 허가받지 않고 계약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징역벌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했어. 이행강제금. 때렸는데 화가 안 풀려. 때로 달려가.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 때로 달려가서 허가 취소, 필요한 처분, 조치 명령할 수 있어. 이 중에 허가 취소할 때 청문해야 돼. 그리고 허가 취소, 처분, 조치 명령 했는데 말 안 들어. 못살게 굴에 말 안 들으면 때리는데 또 때려. 1-1 작대기로. 자, 오른쪽에 특례 갑니다. 허가 의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당사자, 이게 A, B. 계약 당사자 중에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야. 국가 등이면 기관장이 시군구랑 협의하라고. 협의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협의가 성립돼 허가받은 걸로 보니까 허가가 아예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한쪽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의 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이나 양쪽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기관 시군구랑 협의하고 협의된 때 허가받은 걸로 본다. 2번은 첫 줄에 끝에 보면 국유재산 있죠. 국유재산만 체크하시고 두 번째 줄 국유재산을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한 후 허가관청의 내용을 통보한 때 시군구랑 협의한 걸로 본다. 허가받은 걸로 본다. 이러면 돼요. 다시 국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인데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처분한 후 시군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시군구랑 협의한 걸로 보고 허가받은 걸로 본다. 자, 허가 적용 배제는 허가를 아예 안 받는 거야. 아예 안 받는 거. 거기 밑줄에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장 잘 나오는 건 3번이라고 그랬죠. 경매. 민사집행법 경매의 경우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1번, 2번 묶어서 공치법, 토지 수용, 협의 취득, 사용, 판매. 우리 공치법 들면 다 허가 X. 토지 수용하는데 뭘 허가 받겠냐고. 협의 취득, 사용, 판매, 경매. 좋아.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 공매는 3번 유찰됐을 때 그렇게 외워. 그냥 자산관리공사 공매는 3번 유찰되면 4번째도 면제. 그 다음에 5번은 외국인이 저쪽에 이장에서 군사문화 생태를 허가를 받아오면 이 허가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근데 이장 공부할 때는 이장에서는 외국인 공부할 때는 우리 군사문화 생태의료령은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라고 했는데 다만 저쪽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오면 이 허가는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2장 공부할 때는 저거 받아와 이거 안 받아. 근데 3장 공부할 때는 저거 받아오면 이거 안 받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나머지는 면제. 다음 6, 7 묶으시고 오른쪽 부분이에요. 국유재산 일반 경쟁 입찰. 공유재산 일반 경쟁 입찰. 국공유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 공매 처벌할 때는 허가 X. 그 다음에 8번, 14번까지 주, 시, 건택, 도, 산, 빈집. 공짜는 빠졌는데 안 나와요, 시험에. 주, 시, 건택, 도, 산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 부동산을 공급하고 분양하는 법이에요. 이 부동산 공급 분양이 뜨면 전부 다 허가 X. 자, 뒤로 갑니다.
농어촌 정비법 15, 16 묶으시고 농어촌 정비법 떠도 허가 X. 어렵지 않아 이것도. 그 다음에 17, 18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입 행하는데 또 조세 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는데 뭔 허가를 받겠냐 이거지. 허가 받지 마라. 자, 이거는 이제 지문 하나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좀 부담돼도 정리해 보십시오. 밑에 인허가 의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본다. 저 밑에 허가 받으면 거민도 받은 걸로 본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고 그랬죠. 실거래가 신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필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 허가구역의 토지예요. 매매 계약했어.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죠. 허가 받고 뭘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우리 신고해서 신고불증 받으면 검인 받은 걸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환 계약은 당연히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건 해야 되면 이거 검인 받은 걸 본다는 거죠. 검인이란 원래 형식적 심사니까 허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취득세 그냥 뭐 그 기존 시가로 공시지가로 부과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선매제부터 쭉 이어지고 다음 중개 실무로 이어지겠습니다.